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 중단원 수준별 문제 3쪽, 4쪽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시그마 J는 1부터 8까지 또 그 안에 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K 더하기 4분의 1 J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안에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괄호 안에서부터 풀어야지. 항상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서부터. 자, 요 값을 지금 안쪽에 있는 값을 AN이라고 한다면 AK가 되나요? AK가 한다면 주어진 AJ가 되나요? AJ가 됐고요. 자, 주어진 식은 J는 1부터 8까지 AJ를 구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AJ가 어떤 식인지를 먼저 K에 관한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J는 K는 1부터 8까지 2K 플러스 4분의 1J가 됐어요. 자,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K에 관한 수열이니까요. J는 그냥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네, K 값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지 J 값은 현재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 취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K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4분의 1J는 그냥 상수 취급해서 이거 하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그마 K 구하는 방법. 시그마 K 어떻게 구했었죠? 네, 시그마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이 여기서 8이니까요. 8 곱하기 8 플러스 1. 9가 되겠죠. 더하기 상수. 상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n 곱하기 상수씩 그래서 n 8 곱하기 4분의 1j가 되겠죠. 그래서 8, 9, 72 더하기 2를 약분해서 2j가 됐어요. 그래서 AJ가 아까 여기 AJ를 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2K 더하기 4분의 1j라고 했죠. AJ가 72 더하기 2j. 여기다 다시 이제 집어넣어 주면 주어진 식은 시그마 J는 1부터 8까지 자, J니까 J에 관해서 먼저 J를 앞에 써주도록 할게요. 72. 그러면 이거는 2배의 시그마 J는 1부터 8까지 J 더하기 시그마 J는 1부터 8까지 72가 됐네요. 역시 시그마 K랑 같죠. J를 K로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K는 1부터 8까지 K로 바꿔도 돼요. 즉 2분의 N이 8입니다. 8 곱하기 N 플러스 1, 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8 곱하기 72가 되겠죠. 자, 그러면 8, 9, 72. 그럼 여기도 72니까 72에다가 1 더하기 8, 그럼 9 곱하기 72로 계산이 가능하네요. 9, 2, 18, 9, 7에 648 이렇게 나오죠. 15번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A5항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각각 2와 4가 주어졌고요.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관계식을 보니까 n 플러스 1항의 제곱은 n항과 n 플러스 2항의 곱과 같대요. 즉 n에다 1을 대입하면 a에 1을 대입하면 2항의 제곱은 a의 1항 곱하기 a의 3항과 같대요. 다시 우리가 구하는 건 그 다음 항을 구하는 형태니까요. 여기서 a의 3항은 a 2항의 제곱을 a 1항으로 나눈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2항은 4라고 했으니까 4, 4, 16을 1항 2로 나눠서 8, 2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A의 4항은 A의 3항의 제곱을 A의 2항으로 나눈 것일 것 같아서 3항은 아까 8이라고 했으니까 8, 8에 64를 A의 2항 4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6이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5항은 앞에 있는 항 4항의 제곱을 그 앞에 있는 항 3항으로 나눠주는 거니까요. 4항은 16의 제곱은 256이죠. 거기를 3항이 아까 68이라고 했나요? 8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가 나오겠죠. 8, 3에 24, 8, 1, 32가 나왔습니다. 16번 어떤 식물의 씨앗을 심으면 그중 40%는 죽고 나머지는 5배씩 씨앗이 맺힌다. 맺힌 씨앗을 모두 거두어 다음 해에 모두 심는다고 할 때 올해 A개의 씨앗을 심었다면 7년 후에 심을 씨앗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어떤 식물의 씨앗을 지금 일반적으로 AN이라고 합시다. AN개를 심으면 그 중에 40%는 죽고 그 얘기는 거꾸로 60%는 살고란 뜻이에요. 그렇죠? 60%는 이제 분수로 계산하면 10분의 6, 즉 5분의 3이 되겠죠. 자, 5분의 3배는 살아남고요. 그 살아남은 씨앗은 5배씩 씨앗이 맺힌대요. 그러니까 5배니까 5를 곱한 거죠. 자, 그렇게 맺힌 씨앗을 모두 거두어 다음 해에 모두 심는데요. 즉,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을 심는 씨앗의 개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즉, 3AN이 돼요.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은 3배의 AN이다. 이거는 무슨 수열이었었냐면 등비 수열이었어요. 비율이 항상 같죠. 즉 앞에 있는 수열에다가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구하는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거기에서 여기서는 공비가 3이 되니까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A1을 구해야죠. A1은 자, 올해 A개를 씨앗을 심었어요. 1년 후에 씨앗의 개수가 A1이에요. 그런데 A개를 심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3배가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A1이 3A가 되겠죠. 1년 후가 되니까요. 그렇죠? A에다가 3A를 집어넣고요. R이 지금 여기서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n-1제곱 즉 A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겠네요. 이때 7년 후, 즉 A의 7항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요. A 곱하기 3의 7제곱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3의 7제곱은 전개하면 좀 개수가 크니까요. 숫자가 커지니까요. 이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무관하겠습니다. 17번 매일 아침마다 50mg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있다. 이 약은 하루 동안 몸 안에서 60%가 흡수된다고 한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N일 후 새로운 약을 먹기 직전에 몸 안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의 양을 AN mg이라고 할 때 A1의 값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매일 아침에 50mg의 약을 복용해요. 그러면 이 약은 하루 동안에 몸 안에서 60%가 흡수됩니다. 처음에는 50mg이 60%가 흡수되니까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60%가 흡수됐으면 남아있는 양은 100%에서 60%를 뺀 40%가 남아있을 거예요. 40% 10분의 4, 5분의 2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5분의 2배의 50mg이 남아있을 겁니다. 1일 후에.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N일 후에는 AN mg이에요. 그러면 AN mg의 AN 남아있는 양 거기에다가 그달 아침 또 50mg을 또 먹게 됩니다. 50mg을 또 먹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역시 60%가 흡수되고 이 가운데 40%만 즉 5분의 2만큼만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이제 A1 흡수되지 않고 여기는 이제 N 플러스 1일 후에 먹기 직전에 몸 안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양이 되겠죠. 자, N일 후에 아침에 남아있는 양에다가 아침에 또 50mg 먹었고요. 60%가 흡수되고 남아있는 양은 40%, 즉 5분의 2만큼 남았으니까 5분의 2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일에 남아있는 양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거 정리 써주면 5분의 2AN 더하기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관계식은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1일 후에 남아있는 양, 1일 후에 남아있는 양 A1은 5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0이니까 1일 후에는 계산해주면 20g이 되겠죠. 20mg이 될 테고요. 단위는 20mg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관계식 A의 n 플러스 1은 다시 정리해 써주니까요. 5분의 2an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18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참이면 명제 pon이 참이라고 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pn이 참이면 p의 on도 참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 1번 기억은 p의 1이 참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5배 p의 5가 참이에요. 그럼 또 5가 참이니까 p의 25도 참이 되겠죠. 자, 그러면 25가 참이니까 그거에 대한 또 5배. 즉, 보시면 알겠지만 5배씩 내니까 p의 5의 n-1제곱이 다 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10은 5의 n-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p의 10은 참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 니은 p의 2가 참이니까요. 역시 5배. 5배니까 2 곱하기 5, 10도 참이 되겠죠. 또 그 10의 5배. 10의 5배니까 10 곱하기 5, 50도 참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거기에 5를 곱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첫 항이 2이고요. 첫 항이 2이고 그 다음 5의 n-1제곱 곱한 항들이 일반적으로 참이 된다. 여기 50항도 참이죠. 그래서 이유는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역시 p의 3이 참이면 3에다가 5를 곱한 p의 15도 참이고요. 또 거기에다 5를 곱한 p의 75도 참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p의 3 곱하기 여기 5씩 커지는 거 5배 5배씩 커지니까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 첫 번째 항이 3이고 그래서 3 곱하기 5의 n-1제곱항도 다 참이 된다. 자, 여긴 375네요. 그럼 375를 3으로 나눠줄게요. 나눠보면 3일은 3, 3일은 3, 2, 6, 그 다음에 3, 5, 15, 125. 그래서 375는 3 곱하기 125인데요. 125는 5 곱하기 5가 25. 거기다 5를 하나 더 곱해주면 125 나오죠. 5의 세제곱. 그래서 이런 꼴 맞죠. 3 곱하기 5의 n-1제곱이 맞으며 맞죠. 그래서 375도 p의 375도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참이 되겠죠. 19번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n까지의 곱이 2의 n제곱보다 크다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수 n에 대한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참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참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를 보여주면 되냐면, 자,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즉 p1이 성립함을, 참임을 보여주면 돼요. 이때 1이란 것은 뭐냐면 이 자연수 n이 정의역이거든요. 이 정의역에서 가장 작은 숫자예요. 1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문제처럼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버리면 이 정의역에서의 최소값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정의역의 최소값으로.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즉 pk가 참이라 하면 가정인 거죠. 가정. 이렇게 가정을 하면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p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지금 정의역 있는 자연수에 대한 명제 표현이 항상 참이됨을 보여주는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직접 증명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n이 1일 때가 아니라 정의역의 최소값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4죠. 4. 그래서 4일 때 좌변은 1부터 4까지의 곱이니까 24가 되고요. 우변은 2의 4제곱 즉 16이니까요. 좌변이 우변보다 크죠. 이므로 성립하죠.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즉 1부터 k까지의 곱이 2의 k제곱보다 크다 라고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자, 그럼 결과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결과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1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곱이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결과 여기 목적지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면 자 1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곱은 자, 이 부분이 2의 k제곱보다 크니까요. 이 부분이 2의 k제곱보다 크니까 2의 k제곱 곱하기 k 더하기 1보다 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우리 결과는 요거잖아요. 이 결과를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이 크기하고 2의 k 플러스 1제곱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한다를 보여주면 돼요. 자, 왜냐하면 빼보면 되겠죠. 2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에서 빼기 2의 k 플러스 1제곱. k 플러스 1제곱인데 k 플러스 1제곱은 2의 k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죠.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2의 k제곱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2의 k제곱. 그리고 k 플러스 1 빼기 2가 돼서 주어진 식은 2의 k제곱 곱하기 k 빼기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의 k제곱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죠? k는 자연수고요. k는 자연수. 그리고 k가 4보다 크니까 k 값이 지금 n인데 n은 4보다 크니까 k가 4보다 크니까 k-1도 4보다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0보다 큰 두 수의 곱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값이 0보다 크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에 의하여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곱까지의 곱은 2의 n제곱보다 크다. 이게 여기다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20번 등차 수열이 등차 수열 AN이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의 3K-1 이 21이고요. K는 1부터 3까지 A의 3K-2가 12를 만족할 때 1부터 6까지 A의 2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입니다. 그러면 AN이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 AN은 일반항이 A 플러스 N-1의 공차 T가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3K-1 저거 써볼까요?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3항까지 A의 3K-1은 K에다 1 대입하니까요. 1 곱하기 3 빼기 1은 A의 2가 되고요. 플러스 다음 2를 대입하면 2, 3은 6 빼기 1이니까 A의 5항이 되고 그 다음
3을 대입하면 3, 3은 900이니까 A에 8항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자 일반항의 형태로 표현해주면 n이 2니까 2 빼기 1배의 공차 D. 자, 다음 다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5 빼기 1, 4D.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A 더하기 8 빼기 1, 7D가 돼서 A가 3개, 그 다음에 D가 7, 4, 1 해서 10, 얼마죠? 12가 되겠나요? 12D가 되겠죠. 그 값이 21이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 K는 1부터 3항까지 A의 3K-2는 네, K에다 1 대입해주면 3 빼기 A1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를 대입해주면 6 빼기 A4, 그 다음에 3 대입해서 A7 나오죠. 자,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 A고요.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네, 공차 N 빼기 1, 4 빼기 1, 3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6개를 더했죠. 그래서 3A 더하기 10, 9D가 되겠네요. 9D가 12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연립을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차 D의 값을 구할 건데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볼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3A 없어지고요. 12에서 9 빼니까 3D는 21 빼기 12, 9가 돼서 D는 3. 자, D가 3이니까요. 3A는 12 빼기 3, 9, 27. 27 빼주니까요. 15, 마이너스 15.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그러면 A에는 마이너스 5 더하기 N-1의 공차 3. 정리해주면 3N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의 2K 값을 구하라. 자, 이 얘기는 K는 1부터 6까지 N 자리에다가 2K를 대입해라 라는 뜻이에요. 2K 대입하면 3 곱하기 2K니까 6K 빼기 8이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6K인데 K는 시그마 앞으로 빼주고요.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8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시그마 K는 얼마라고 그랬었냐면 등차수량 2분의 N 곱하기 N은 6이죠. 6 곱하기 N 플러스 1, 7이고요. 다음 상수항은 6번 더하니까 6 곱하기 8로 계산해라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3, 7에 21, 6 곱해주니까 126, 빼기 6, 8에 48. 자, 빼주니까요. 40 빼면은 60, 80, 86에서 8 빼면은 78이 나오겠죠. 자, 21번 수열 AN에서 A의 31항은 3분의 1, 1항부터 30항까지 KAK가 130, 1항부터 30항까지의 KAK 플러스 1이 40일 때 30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요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주어진 식, 앞에 있는 식은요, 이 식은 K1부터 대입하면 우리가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니까 요거를 푸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1부터 대입해요. 1부터 대입하면 1A1, 2 대입하면 2A2, 3 대입하면 3A3 해서 30을 집어넣어주면 30A의 30항까지 합이 130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시그마 K는 1항부터 30항까지 AK 플러스 1이니까요. 자, K에다 1 대입하면 1A2네요. 자, 1A2. 자, A2.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A3가 나오겠고요. 계속해주면 29, A30 플러스 30에 A31까지가 나와서 이 값이 4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같은 항들끼리 동류 항들끼리 개수의 차이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30항 빼기 30에 A31항까지 합이 130에서 40 빼니까 90이에요. 근데 A31이
앞에 있죠? 3분의 1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90. 이거 넘어가면 3 곱하기 30이니까 여기 90인가요? 90? 3분의 1 곱하기 30이니까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인데 넘어가서 플러스 10, 즉 100이라는 결과. 그리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30항까지의 합이죠. 30항까지의 합, 시그마 K는 1부터 30항까지의 AK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0이 되겠습니다. 22번 수열 AN의 첫째 항이 10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NX 더하기 AN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N과 베타N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NX 더하기 AN 플러스 1은 0에서 두근 알파N 베타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여기서 A분의 B인데 A는 1, B는 마이너스 AN.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플러스 AN이 될 테고요. 다음 두근의 곱, 알파N과 베타N의 곱은 A분의 C. A는 1, C는 AN 플러스 1. A분의 C니까 A의 N 플러스 1이 됐어요. 자, 이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알파 n 전개하면 알파 n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 플러스 1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n 베타 n은 an 플러스 1이에요. an 플러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 덧셈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an은 1 양변을 빼서 4가 돼서요. 네,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요? 네,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4이다. 라는 뜻이죠. 이때 그 수열의 첫째 항은 A1은 10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등차 수열 AN은 10 플러스 n-1의 공차 4, 즉 4n 플러스 10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항을 구해라.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6,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46. A의 10항은 46이 되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n개의 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A1은 2예요. 그런데 직선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직선 하나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영역을 둘로 나눠요. 즉, 두 개가 추가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이렇게 네 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선 하나를 또 추가를 시키면서 직선 두 개가 만나겠죠. 그러면서 그 두 개가 만들고 있는 세 영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제 현재 7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다가 직선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직선은 3개의 직선하고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3개의 직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4개의 영역이 추가가 4개의 영역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플러스 4가 나와요. 자, 보시면 지금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2를 더하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3을 더하고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쉽게 알 수가 있겠죠.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아니면 우리 n항이라고 할까요? n항. n 플러스 1항이 낫겠네요. n항에다가 n 플러스 1, 이 앞에 있는 이 n 플러스 1을 더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세제곱 더하기 5n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죠. 수학적 귀납법이란 어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n이 1일 때
Pn이, 즉 P1이 참임을 보여주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즉 pk가 참이라 하면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가정을 하면 이때 n 플러스 k,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pk 플러스 1이 p의 k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여주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에는 참여된다라고 하죠. 직접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모든 자연수 n에서 가장 작은 값, 즉 n이 1일 때, n이 1일 때 1의 세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은 1 더하기 5, 즉 6이므로 6의 배수예요. 그렇죠? 참이란 뜻입니다.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k의 세제곱 더하기 5의 5k가 6의 배수니까요. 6의 배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m이라고 하면 6의 배수란 뜻이에요. 이때 m은 정수 또는 자연수. 좋습니다. 정수, 그리고 이거는 6의 배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k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5배의 k 플러스 1이 역시 6의 배수, 6 곱하기 n, 6의 배수, n은 정수 또는 자연수. 그래서 6의 배수임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직접 갑니다.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5배의 k 플러스 1은, 자, 전개해주면 k 세제곱 더하기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더하기 5k 더하기 5가 되겠죠. 주어진 식은 앞에 k 세제곱하고 5k는 미리 6m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건 6m으로 놔두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6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6m 더하기 여기는 3k로 묶어주면 3k에 여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6인데 6은 그냥 여기다 합쳐서 하나로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6은 m 플러스 1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k 또는 k 플러스 1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가 되겠죠. 그쵸? k가 홀수이면 k 플러스 1이 짝수이고 k가 짝수이면 k 플러스 1이 홀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짝수니까요. 이 값이 짝수가 되겠어요. 짝수란 얘기는 2의 배수란 뜻이죠. 2의 배수. 그러므로 3 곱하기 2의 배수니까 얘가 3 곱하기 2의 뭐 m' 꼴이니까요. 네, 이것도 6m'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6 곱하기 m 더하기 1과 여기 m'이라고 했으니까 m' 여기서는 이게 다 정수가 됩니다. 정수. 그러므로 자, 6 곱하기 정수죠. 6 곱하기 정수꼴이니까 네, 결과 6에는 6의 배수. 자, 주어진 식은 6의 배수임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과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는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